안녕하세요. 서초동 사람들의 진형의 변호사입니다. 지난 1월 19일에 롯데그룹의 명예회장의 신격호 회장님이 사망하셨죠. 그런데 이분이 남기신 재산, 그리고 또 롯데그룹이 우리나라에 차지하는 그 그룹의 위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과연 그분이 남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리고 이걸 누가 얼마만큼 상속을 받는 것일까? 또 세금은 도대체 얼마만큼 나오는 걸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신격호 회장의 상속과 관련해서 그런 사망 시 발생하는 이 상속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어 볼까 합니다. 먼저 롯데그룹 하면 일본도 한국에서도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신격호 명예회장이 남긴 재산이 1조 원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아마 1조 원이 맞을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으로 1조 원의 행방은 어떻게 될 것일까요? 일단 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상속이라는 용어로 남겨진 상속인들한테 분배가 되는데요. 여기서 상속인은 그럼 누가 되는 것일까? 첫 번째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그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입니다. 물론 자녀가 없거나 이미 그 자녀가 죽었으면 그 부모, 즉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에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 신격호 명예회장은 당연히 부모님은 다 그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경우는 바로 배우자와 그 배우자들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때 배우자는 자녀들보다 더 상속분을 2분의 1 더 많이 가져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자녀가 2를 나눠 가진다면 배우자는 3을 가져간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지금 신격호 회장이 남긴 자녀가 4명이 있는데 그 4명과 함께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는 3을 가져가고 남은 자녀들은 4명이 2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죠. 한마디로 배우자 3, 남은 자녀들의 4명이니까 2씩 하면 8이 되겠죠. 그럼 3 더하기 8, 11분의 3을 배우자가 가져가고 11분의 2씩을 남은 4명의 자녀들이 각각 11분의 2씩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법의 상속 비율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상속 재산이 있는데 자녀들과 배우자를 합한 상속인들만 가져가는 것이 원래는 원칙인데 지금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이 모든 상속인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는 또 다른 슈퍼갑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국세청이에요. 우리나라는요, 상속재산이 30억이 넘어가면 상속세의 최고 세율인 50%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상속세는 액수에 따라서 10%에서 50%까지 이렇게 그 금액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그 전체 금액이 30억이 넘어가면 상속세율이 50%예요. 무조건 최고 세율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약간의 공제가 있기는 하지만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사실은 나머지 이제 상속인들이 나누어 갔는데요. 지금 롯데 신격호 명예회장이 생전에 3명의 부인을 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그 중에 첫째 부인은 51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첫 번째 배우자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속인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러면 이상하다. 두 번째, 세 번째 배우자도 즉 부인도 있다고 들었는데 왜 자녀만 상속을 받지? 4명의 자녀만 상속인이 되는 것처럼 나와 있거든요. 왜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은 없지? 왜냐하면 상속을 받는 배우자는 그냥 같이 살았다고만 해서 배우자가 되는 게 아니라 즉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아니라 법적으로 정식 혼인 신고를 한 배우자여만 상속인으로서의 배우자로 인정이 돼요. 왜 그러냐? 사실혼 관계도 배우자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상속이라는 것은 이미 상속받을 사람만 남겨져 있고 상속할 사람은 돌아가신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사람이 동거인에 불과하냐 아니면 사실혼 관계까지 이를 정도의 배우자이냐 아니면 그렇지도 않느냐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복잡한 법률적 분쟁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는 법적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그래도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산 사람인데 아무리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안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실혼 관계 배우자라면 뭔가 좀 이 사람한테 상속재산이 일부라도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경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 기여가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경우예요. 예를 들어 여러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자녀가 노부모님을 오랫동안 봉양하거나 또는 아주 많이 드는 의료비를 혼자서 계속해서 부담을 해왔거나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효녀 심청이처럼 해왔는데 전혀 하지 않았던 자녀들과 똑같이 나눠라. 이건 너무 좀 억울하잖아요. 이럴 때 인정받는 게 바로 특별기여예요. 즉 그렇게 오랫동안 부모님을 모셨거나 또 병원비를 냈거나 이런 경우 부모님과 함께 사업을 내서 그 재산을 엄청나게 불렸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해 주는 것인데 그러려면 이 사람이 상속인 중에 한 명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같이 살면서 나름 재산이 많이 불어났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특별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말씀드린 상속이다라는 것은 법률적인 배우자에게만 인정이 되는 것이라는 거, 그리고 또 그 자녀들에게 대해선 각각 그 자녀들이 골고루 이게 결혼을 했다고 해서 또는 남자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그 비율이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만에 하나 나는 상속재산을 포기하고 저 사람한테 다 주겠어요 하는 경우라면 얼마든지 이에 대해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도 가능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와 어머님과 살고 계신 이 집은 그냥 저희 엄마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걸로 해주세요. 이런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즉 그런 경우는 상속 비율이 아니라 상속 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이런 경우도 당연히 가능할 수 있죠. 법적으로는 동일한 비율대로, 만약에 그렇지 않으려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상속재산이 분할된다는 것도 이 기회에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